네, 민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용 민생경제연구소가 함께하는 네, 민칼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세은입니다. 그래요. 자, 코로나19가 네. 한반도 전역을 덮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냈습니다. 음,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지난주보다 예. 심각하게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이제 경제가 거의 마비된 수준까지 왔어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감사하게도 VJ 노래방 저희 어머니와 삼촌이 하는 곳 홍보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 저희 경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음. 거의 뭐 손님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렇군요. 네. 예, 정말 아이고 뭔 VJ 노래방 한양대 동문회관 맞은편에 네. 거기뿐만 아니라 좀 아니라, 전국의 네.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뭐 새봄을 알리는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인데 네. 이게 뭐 심각합니다. 출래 불사춘입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얘기해서. 뭐 전국에 음. 입학식도 다 연기가 됐고요. 졸업식, 입학식 다 연기되는 바람에 전국 화훼 농가가 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아, 이때가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화훼 그렇죠. 농가나 이제 꽃집이 예. 그래서 90% 이상 그 영업이 급감했고요. 사실 사실 저희 아들도 원래는 3월 2일에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랑 학교가 다 휴학이랑 휴원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다 자가격리를 아이고, 어린이들이 그렇군요. 하고 있어요. 예. 뭐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린이들이 아이고. 면역이 약하니까 예, 그럼요. 또 네. 환절기고 또 예. 면역력이 가장 약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아이고 여러모로 참 걱정이 많은 때입니다. 정말 민생이 위협받고 네. 있는 이런 때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도 이 상황을 뭐 눈을 부릅뜨고 예의주시하실 텐데 예. 마스크가 요즘 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거의 동일한 상태고요. 저도 얼마 전에 대형마트에 갔는데 네. 아침부터 이제 줄을 서서 음. 이제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제 매진이 나서 마스크 수급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을 지금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아마 오늘부터인가요? 뭐 하루에 뭐 100장씩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공급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 대응을 하고 있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서민들은 마스크 한 장 구하려고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글쎄 말이에요. 자동이체를 하면 5장씩 마스크를 주겠다는 광고를 한번 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에서. 정말 정신 나가다 못해 네. 사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 신문들입니다. 이거를 예. 아마 매점 매석을 어디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오. 이게 5장 왜냐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아마 독자가 굉장히 많은 신문이라고 본인들이 자화자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독자들이 많을 텐데 어디서 구매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서민들은 구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기사에 지금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인데 중국의 마스크를 정부가 보내고 있다라는 기사 아래에 네. 그 지금 조선일보에 이제 그 자동이체를 하면 마스크 5장씩 드리겠습니다라는 광고가 그 기사 바로 밑에 실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네. 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님 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은 어떻게 그 진단하고 계세요? 네. 왜 이렇게 마스크가 부족합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예. 구매를 하시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네. 매점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업체에서는 사고 팔지를 않아가지고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이제 단속을 해가지고 뭐 영업정지라던가 이런 처분을 내렸고 지금은 다행히 원활한 공급이랑 또 지금 생산하는 대부분을 수출하지 않고 10%만 수출하고 다 민간에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수급이 원활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참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뭐 지금 정부가 방역 대책을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저는 그 숨겨둔 마스크를 잔뜩 만들어 놓고 숨겨놓고 네.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 공장을 취재진과 함께 급습해서 네. 거기에 있는 마스크를 끌어내는 장면들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굉장히 큰 그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야 앞으로 이렇게 감추면은 개털된다, 피똥 싼다, 뭐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하나의 이제 본보기를 만들어주는 본보기, 것도 그렇죠. 네, 좋은 거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으니까 네. 그 신문은 또 방송은 줄 서 있는 것만 보여주니까 그렇죠. 아니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이제 이 의학 관련된 전문가들은 물론 이렇게 마스크를 해서 우리가 감염을 예방하는 건 또 좋은 거긴 한데요. 네. 그 또 마스크 착용이 사실은 실제로 걸린 분들이 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지 그냥 본인이 복균자가 아닌데 마스크를 차는 거는 또 그렇게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다. 그냥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그 마스크를 쓴다고 그래서 네, 네. 무슨 그 균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 이제 코나 입으로 네. 내가 균을 갖고 있을 때 남한테 전이 네. 시키지 않겠다. 네. 뭐 행여나 복균돼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남에게 그런 예의를 갖추겠다 그런 차원인 것이지 네. 이게 뭐 이 마스크를 쓴다고 뭐 예를 들면은 예방이 된다든지 네.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이제 쓰기는 하는데요. 예.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나 또 감염 의심자들이 그 돌보는 가족이나 의료진들이 이제 예.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이 마스크가 네. 폐기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권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네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리고 예, 예. 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는 내가 지금 환자이니까 나로부터 좀 떨어져 있으세요라는 좀 시그널로 이제 착용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심리적인 효과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조금 잦아지면 이제 이 마스크 대란도 조금 안정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때는 저는 정부 여당이 혹은 지자체가 착한 정부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강력한 정부를 보여줄 시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 문제, 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들은 해결됐다라는 사인을 분명히 네.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 예컨대 동사무소에서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뭐 매일 350만 장씩 네. 푼다. 예.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또 2017년 7월 이전까지는 마스크를 이제 검사하는 기관이 전국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나서는 이제 이런 검사하는 기구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서 네네. 마스크 생산이나 이런 검사하는 기관이 점점 늘어났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항상 봄만 되면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글쎄 말입니다. 심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미세먼지나 그 어려운 서민들에게 마스크 이런 거 공급해주는 예산을 가장 깎는데 열심히였던 당이 또 한 당이 있었죠. 예, M당. 그렇죠. M당이라고 하면 또 민주당이 헷갈리죠. 또 연상될 수 있겠군요. 예, 네. 지금 이렇게 그 그럼- 벚꽃당, 예. MT당이네. 예, MT당. 예, 벚꽃이 연상되는 당에서는 DM당 말고 예, MT당. 가장 열심히 이런 네. 방역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깎는데 열심히 했었던 당이 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좀 믿으시고요. 예. 지금 마스크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 네, 지금 뭐 350만 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또 그렇게 매일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정부를 믿고 또 힘차게 함께 정진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마스크가 이렇게 좀 수급 불안정이 될 때 얌체짓 하는 사람들, 네. 저는 법의 심판을 받아서 앞으로 그랬다간 큰일 나겠구나라는 교훈을 반드시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때 교훈을 심어주지 않으면 뭐 그때도 그냥 넘어갔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이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뭐 벌금 조금 내리고 하는 이득 하는 것보다 지금의 이득이 훨씬 크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동안 불이하게 네. 그 부당하게 거둔 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든 세금을 때려서라도 환수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때로는 강력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 재난적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임세은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또 사례들이 음. 이제 이 마스크 사례랑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 또 어차피 입학 시즌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입학이 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또 이제 학교 입학 시즌 되면 이제 교복을 이제 많이 구입을 하게 되죠. 네.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제 교복 가격이 또 은근 부담이 돼요. 아. 네, 이제 저희도 졸업한 지 오래돼서 이제 가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교복 졸업한 지 세대이신가요? 얼마나 되셨어요? 졸업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김용민 씨는 그 비교복 세대입니다. 그러시구나. 그 전설의 비교복 세대. 그 얼마 없는 그 비교복 세대이시구나. 제가 이제 93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예. 94년도에 졸업하신 분들서부터 이제 그 교복을 입었어요. 그럼 수능은 보셨나요? 수능이라니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 그 세대시구나. 이러니까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네. 연식이 오래돼 보입니다만은 네.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 예. 근데 그 어려 보이셔가지고 수능 세대이신 줄 알았어요. 예, 요거 한 번만 더 편집할 때 반복해서 한번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어려 보이셔가지고 피부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래요. 배꼽 같은 피부를 항상 유지하고 네. 다니고 진짜로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자, 왜 그랬는지는 네. 김용민닷컴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 비누 쓰셔가지고. 디아페 비누. 네. 자, 그래요. 그 교복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지금은 교복이 막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아이돌 특히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모델로도 활동하고 이래서 그렇죠. 가격이 또 많이 올라요. 옛날에는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교복 가게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가면 이제 교복 맞춰가지고 이제 치수 재가지고 교복 맞춘 옷처럼 이제 교복 입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기성복처럼 이제 교복 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지자체들에서는 일부 교복 가격을 지원을 해줘요. 그 지자체령이나 이런 거를 바꿔서 교복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이런 걸 또 이용을 하는 교복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교복값을 15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딱 15만 원만큼 가격을 올려요. 음.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 그걸 문제 삼아서 이렇게 그거를 뭐 벌금형이나 이런 거 벌금형을 한번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내가 올려서 벌금 몇 번 맞는 것보다 그 가격을 올린 이득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청주에서도 한번 그런 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교복 가격이 지원을 14만 원 정도 해주면 또 네. 그대로 그만큼을 올린 거예요. 교복 아하. 가격들을 예. 담합을 한 거죠. 가격 담합을. 근데 사실상 그 가격 담합을 하는 건 사실 시장에 대한 교란 행위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를 우롱을 하는 거고 특히나 이런 교복 가격 같은 거는 이게 의식주 중에 이제 하나의 문제인 거잖아요. 특히나 이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리 뭐 학부모들을 복지 차원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복지 개념의 성격인데도 이렇게 담합을 통해서 이 소비자의 혜택을 줄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행위예요. 네. 다른 것보다 더 나쁜 행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의 그 마스크 행위처럼 네. 그 벌금형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거의 폐업 수준으로 강력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 학기가 됐으니까요. 그래요. 얘기를 한번 교복 하고요. 비용 같은 경우 지금 제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를 들어가서 예. 경기도인데 네, 교복 지원이 되죠. 경기도 비용이 같은. 네. 지원이 됩니다. 예. 지원이 됩니다. 네. 예. 아니 안 그런 것도 있나 보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어디가 서울은 안 그런 걸로. 서울은 이제 자기 돈 내고. 시장님 교복 지원 좀 해주시고요. 교복 비용이 네. 그러니까 각자가 지급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서울시도 좋은 지원 정책이 많고 뭐 청년 수당 같은 거나 뭐 청년 내일 시험 공제 좋은 정책이 많습니다, 시장님. 그래도 교복 지원 같은 것도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교복 문제 네. 신경을 써야겠죠. 예. 근데 시장님 이번에 그 광화문에서 정광훈 팬티 목사 네. 거기 가가지고 그 본진에 가가지고 딱 가서 해산하라고 막 쌀톨 맞아가면서 할 때 멋있었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근데 사실은 서울시가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네. 그 사람들 뜯어말리지도 않고 그러느냐 네. 그러는데 서울시는 벌금밖에는 못 드립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네. 혹은 뭐 체포를 한다든지 혹은 뭐
시위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근데 그래도 또 하여튼, 일일이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그 대한애국당에 대한애국당 맞죠? 그 네, 당이 대한애국당의 그 우리공화당, 지금은 우리공화당인가요? 예, 예. 헷갈려서 그 천막 쳐가지고 벌금을 때렸거든요. 그 공화당에 불법 천막 쳐서 벌금 때렸을 때 1원까지 다 받아냈어요. 그 당에다가. 그래서 굉장히 흐뭇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그 불법 집회라고 규정해서 그 임원들이나 참가자들한테도 그 벌금 다 고발해서 벌금 다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은 진짜 다 받으실 것 같아요. 1원까지. 그분들은 말이죠. 네. 그분들은 말이죠. 돈에 약한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받아내면은 네. 개과천선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저 임세현 소장님은 교복을 입으셨을 때 네. 그 이제 학창 시절 때 예. 그 교복 비용 얼마나 부담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죠.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아, 근데 비쌌어요. 다 그냥 다 부모님이 내셨어요. 뭐 지원되는 거 그때는 저희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상상도 못할 때였고 네, 그런 거는. 또 교복이 또 브랜드들이 또 있어서 네. 또 브랜드끼리 경쟁을 하고 그래서 맞아요. 교복마저도 이제 뭐 말하자면은 빈부격차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요새는 진짜 뭐 연예인 누가 광고하는 교복 입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예전에 그 교복 광고했던 분 중에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이은주 씨 돌아가신 이은주 씨가 그 스마트였나요? 그렇죠 스마트 교복 기억납니다. 예, 예. 그 나이가 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보다 언니예요. 그래? 네. 그분이 80년생인가 예, 예, 아마 그렇고 예. 제가 살짝 더 어려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잠시 또 교복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교복 어떻게 그 무료를 했을까? 네. 교복 무료 정책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게 바로 복지고 서민을 위한 복지인 거죠. 그런데 쓰라고 예산이 있는 거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네, 그래요. 학교 보낼 때는 좀 학교를 보낸다는 게 뭡니까? 미래의 이 나라의 여건을 그 양성하기 위해서 예. 학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은 국가에서 대야 되는 네. 것이고 그런 비용 되는 것을 투자라고 여길 줄 맞습니다. 아는 네. 이런 안목의 개선이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다음 이야기는 뭘 해볼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 얘기를 또 좀 지속하다 보면 네.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국회에서도 이제 빨리 추경을 하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지금 당정 뭐 이해찬 대표도 빨리 이번 주에 총 가원을 총동원해서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지금 어려운 서민 경제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번에 어려운 민생 경제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 또 그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곧 또 더 자세한 이 그 서민을 위한 또 자영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또 나올 것 같고요. 또 의미 있는 게 이제 임대료 지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쨌든 지금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이 안 나오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제일 어려운 거는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렇지. 특히 지금 뭐 우리가 음식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 텔레비전 사거나 자동차 사거나 이런 분들은 자동차 사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라도 사요. 그렇지. 근데 지금 식당은 저희가 나중에 밥 5끼 먹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우니까 자영업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보다 또 임대료거든요. 그렇지. 그 야당들이 항상 얘기하는 뭐 최저임금이 뭐 나라 망치니 경제 망치니가 아니라 사실상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실제로 예. 그 저 산업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는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은 이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 폭탄 때문에 또 카드 수수료 네, 카드 이런 수수료. 것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벙커원 교회 네. 일요일마다 네.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안 오시니까 헌금을 현장에서 못 갖고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계좌로 보내실 수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근데 이 코로나 19 때문에 네. 그 예배는 열 수 없고 참 고심이 큽니다. 네. 그래서 예. 너무 어렵죠 지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나 뭐 긴급 재정 명령권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실현이 되면 이제 임대료 지원 대책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뭐 반값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정도까지 뭐 아직 이게 실제로는 논의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까지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훈훈한 이야기는 예전 이제 전주에서도 임대료 깎아주기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임대료 깎아주기 이제 운동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주에 찾아가서 아, 너무 아름다운 운동입니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기도 했고 뭐 곳곳에서 이제 미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임대료에 대한 문제들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이니까 서로 돕는 이제 아름다운 풍경들도 또 나오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도 또 좋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료가 문제였으니까 그 명륜 진사갈비라고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거기가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갈비를 먹을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부만 네. 갈비고 실은 이 고기의 대부분이 목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어쨌든 갈비집인데 그 명륜 진사갈비의 가맹점들의 그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그래요. 명륜 진사갈비에서도 그리고 좋은 기업이 좋은 되려고 기업이죠. 아주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명륜 진사갈비. 그런데 예. 조선일보에 광고를 너무 많이 한다는 하셔가지고 얘기가 있어서 아 이게 좀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명진사 갈비에서는 조선일보의 광고를 빼시고 아니, 그러면 좋은 일만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그럼 너무 좋겠고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3월부터 3개월간 그 기업은행이 사업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사업에 입주한 그 입주한 입주사들에 대한 그 임대료들 또 한 50% 30%씩 감면을 해주기로 했고 또 이제 국민은행도 그 대구 경북에 있는 그 고객들한테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하고 또 전통시장 좀 시장들을 아무도 안 가잖아요. 이제 지금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시장에 이제 1억 원 정도의 물품들을 대량 구매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어려운 만큼 뭐 기업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모습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대형 교회 아까 제가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형 교회들 상당수는 이번에 주말에 이제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한다. 아,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예. 이들 교회가 왜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헌금. 억지로. 아, 이건 너무 정확하게 하시네. 예? 적나라하게 하시네. 네. 헌금이에요, 헌금. 예. 근데 그 교회들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가 아니라 자가일 텐데, 네. 예, 자가일 텐데 왜 그렇게 굳이 이렇게 또? 근데 또 큰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사실 그 돈 벌 기회가 한 달에 4번 아닙니까? 네. 한 주만 빠져도 이건 정말 타격이 얼마나 엄청납니다. 큰 손실이겠어요. 예.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헌금을 내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이 진짜 어린아이처럼 말을 들어야 한다고 김어준 총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란 대로 좀 해야 이 상황이 잡히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 한 주를 온라인 예배로 그 대체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저도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인데요. 저희 교회는 이번 주에 문자 왔더라고요. 네네네.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우리 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우리 기도가 문자가 왔어요. 우리 임세은 소장님도 교인이세요? 네, 저도 기독교. 어느 교회? 저는 강서구에 있는 영신교회라는 교회 다니고 영신교회 있습니다. 무슨 동에 있는데? 방화동. 방화동. 강서 갑입니까 강서구. 을입니까? 강서구 을. 을. 현재 김성태 의원이 있는. 설성 김성태 의원. 예, 김성태 지역구. 의원이 예. 지역구. 저희 민- 교회 운동회 때도 김성태 의원 가끔 오셔서 인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번에 불출마하고 네, 거기 그래서- 김태우가 나온다고 그랬나? 예. 이제 우리 그 민주당은 진성준 전 그래요. 부시장 예. 오시고. 진성준 그렇죠. 지난번에 졌어요 김성태한테. 네, 이번엔 꼭 이기실 것 같아요. 강서갑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서갑이 이제 제가 길 건너면 바로 강서갑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거기에 이제 금태섭 의원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강선우 그 전 부대변인이시고 네. 예. 그다음에 한명희 의원이라고 옛날 서울시 의원이세요. 여성이신데 네. 그분 또 계시고 하신데 뭐 경선 하시겠죠 아마. 경선을 할 겁니다. 예. 경선 하실 것 같고. 그 사이에 저 정봉주 의원 한번 날라가고 하다 하시고 논란이 김남국 의원도 예. 기회를 잃었고. 근데 이건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당이? 저도 좀 그거 보면서 예. 많이 안타까웠는데 예. 제가 어쨌든 저도 지금 당에서 이번 선거에 어쨌든 전략공천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제가
말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하기가 없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위치에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심정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합시다. 예, 뭐 더 말씀하시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뭐 안 하면은 네. 더 좋지 않았을까? 예. 그런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생각을 해봤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서민 경제가 지금 큰 네, 타격을 입고 있는데 많이 우리 어렵습니다. 그 안진걸 소장님 네, 공동 네. 소장이신데 네, 공동소장이시죠. 지금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랑 같이 임대료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항상 저희가 서민경제 얘기할 때 자영업자 얘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임대료, 카드 수수료, 가맹 수수료 요 세 개를 항상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한다. 네. 물론 뭐 인건비, 최저임금 뭐 이 부분도 다행히 너무 어려운 그 자영업자들한테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이 70% 가까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1인 기업. 1인 기업.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최저임금이랑은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인 거죠. 그럼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랑은 상관이 있으시겠죠. 네, 이런 네. 분들은 또 정부에서 최저임금 지원할 때 또 각종 지원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임대료나 또 가맹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인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카드 수수료도 이제 정부에서 인하를 했어요. 음.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고맙습니다 막 이런 피켓도 들고 했던 것도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한 경제에서 어떤 한 것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돌고 더불어 같이 살고 하는 게 다 경제를 이끌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도 저는 이제 국가 재난상이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네. 어려울수록 우리가 함께 돕고 더불어 살면 또 이걸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더 자발적으로 지금 또 나서서 어려운 또 대구 같은 곳도 어려운 분들이 도와줘서 애쓰고 있어요. 네. 또 지금 뭐 대구에 있는 뭐 시장 돕기 해가지고 이 네티즌들도 대구에 있는 과일 가게라던가 이런 부분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주문해서 사 먹기 운동 이런 것도 펼쳐지고 있고 또 코로나 나우라는 이런 앱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엄청 많이 그 앱을 다운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광고 수입 같은 걸 또 마스크를 구입해가지고 또 대구에 이제 기부하는 이런 미담들도 있고 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또 우리가 한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 그러니까 네. 그 누구를 고용하지 않는 네. 자영업자가 70%라고 했으면은 네. 70%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고민을 안 하는 네, 안 기업인 하는 것이고 분들이시죠. 그렇다면은 100%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대료 부분인데 네. 임대료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뭐였습니까? 임대료 지원 그동안은 사실 임대료 관련해서는 딱히 대책이 있지는 않았죠. 임대료는 어쨌든 사유물에 대한 거니까. 근데 뭐 어려운 중소상공인 위해서는 뭐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던가 네네. 이런 부분은 노란우산 공제라는 뭐 이런 부분은 있기는 있어 왔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상권이 중요한 뭐 네, 식당이라든지 뭐 PC방, 노래방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굳이 사무실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공이 건물을 많이 사들여서 아주 초저가로 네.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정부가 부지런히 부동산을 많이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럼 뭐 나중에 비싸게 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에는 부동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또 부동산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는 일들 네. 이런 일들을 또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슷하진 않겠지만 이제 뭐 청년을 이제 지원한다는 그 정책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공유 주방 같은 걸 이제 뭐 공유 주방. 지자체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좀 제공을 해서 이제 예. 뭐 배달 앱 요새는 배달로 많이 이제 사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공유 주방 같은 걸 제공을 해서 예. 이제 배달로 시켜 먹는 그러네요. 분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것도 약간 하나의 대안처럼 또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엔 또 보니까 네. 배달 앱 보니까 네. 식당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스마트 경제 시대에 부동산에 짓눌려 가지고
이 사업적 수완을 발휘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네.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정부의 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같은 거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1,000억 원 가까이 뭐 특례 보증이라던가 경영애로 자금 지원, 또 뭐 중소기업 지원 등등이 있는데 일단 번호가 1357 번으로 네. 일단 문의를 하시면 본인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이라든가 금융 지원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뭐 네. 방송을 보시는 소상공인이나 뭐 어려운 뭐 중소상공인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다양한 대책들을 아마 지원하는 걸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나경원 뭐 수사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수사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예.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꿀먹은 벙어리 같이 있었던 예. 이제 검찰에서 아니, 그동안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처음 고발을 한 거죠? 2019년 9월 16일에 고발을 9월에 지금 수사를 네. 이제 의뢰를 했는데 지금 네. 3월이니까 5달? 6개월 됐나요? 10, 11, 12, 1, 2. 9, 6개월, 10, 6개월 가까이 11, 됐네요. 12, 6개월이네요. 6개월 가까이 됐네요. 예, 반년 반년 동안. 가까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고발인 조사 지금 딱 5번을 했어요. 네. 예, 고발인 조사 5번을 했고 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그동안 이제 검사가 한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수사 의지를 살짝 보여진 게 느껴진 게 그동안에 이제 평검사가 이제 검사 담당 검사였는데 지금 이제 부부장 검사로 바뀌었어요. 조금 급이 더 높으신 분이 네. 이제 담당 검사로 바뀌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그 나경원 딸을 입시 비리, 성적 비리로 추정되는 건들 제가 지난번 설명 한번 드린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 관련한 자료 요청을 성신여대에다가 이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 요청했다는 이제 기사가 한번 올라갔는데 그 댓글들이 참 재밌는 거예요. 네. 그 조국 딸 표창장 수색 때는 돈키호테처럼 압수수색하더니 나경원 의원 딸 수사 때는 이렇게 새색시처럼 자료 달라고 하냐고 그래요. 뭐 그런 댓글 보고 제가 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 수사협조 의뢰에서 자료 요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이제 성신여대에 보낸 상태고 아마 이 자료를 성신여대 측에서 이제 검찰 측에 제출을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라도 진행된 게 저희는 다행이다 아니라고까지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뭐 틀림없이 네. 우리 나경원 씨는 이거 조국을 저렇게 기소한 잣대라면 네. 뭐 틀림없이 저도 기소될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또 기소 논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결국 법원 가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그렇죠.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뭐 하나 건넜더니 또 뭐 벽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이라도 진전된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저희는 그래도 그동안 꽉 막힌 벽 같았는데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있고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은 네. 6개월 지났겠다. 앞으로 한 4개월 더 묵혀서 네. 나경원 씨도 고위공직자 아니라 국회의원이시면? 고위공직자죠. 네. 국회의원이고 네. 또 그때 전직이 될지 현직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전직이라도 네.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뭐 고발인이 그거를 조율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번 선거가 더 진짜 중요한 게 자유한국당이라 또 당명이 바뀌어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네. 제1당이 되면 안 되는 게 1호 법안이 공수처 폐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군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선거가 여러모로. 그래서 정말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뭐 각 당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자들은 투표를 하겠지만 그 어딜 투표할까 망설이는 분들은 아예 투표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아. 예, 그래서 굉장히 매우 걱정되는데 지금 우리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그 투표 안 하려고 집에 계신 분들 이제 최대한 많이 끌어서 투표하러 나오게 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일 것 같아요. 공수처를 정말 폐지를 하면은 그 비례의석 그렇게 잃어가면서까지 그걸 만들어낸 건데 자유한국당이 자꾸 자유한국당이란다. 새누리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되면 네.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예. 미래통합당 당면이 참 지금 헷갈려요. 뭐 하여간 이번 네. 총선에서 이기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네. 탄핵을 시도할 것이다.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니 근데 그 진담일 것 같아요. 진심일 것 예, 같아요. 그들은 뭐 네. 비말 안 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니 그러니까 뭐 실제로 자기들 힘으로 탄핵을 성사시킬 명분도 뭐 능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내 탄핵당할 대통령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다음 대선 때 덕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걱정됩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그 민생 챙기기 네. 점수를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아주 세밀하게 네. 매겨준다면은 아마 또 국민들이 좀 객관적으로 어느 당을 밀어줘야 될지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지 그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내 거 챙기기에만 늘 관심이 있었죠. 네. 지금 얼마나 청년들이 취직하기 어렵고 취직하기 어렵고 취직을 해도 한 달에 월급 200 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늘 맨날 상대적 박탈감이다, 흑수저다 얘기가 늘 나오는 게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이런 게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장애인 체육회라는 그 곳에서 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그 나경원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네. 그것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정말 공적인 자료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거에 네. 대해서 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예. 저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이 네. 브리핑을 해드린 건데 사적인 감정은 굉장히 불편한 사적 감정을 좀 갖고 계실 공적인 텐데.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만 해드릴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 통보상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뭐 예전에 이제 직원 채용을 하려고 직원 채용 이렇게 공고를 냈어요. 네.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28명이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로 이 28명 중에 면접을 보고 영어 구술 및 인물 평가를 해가지고 3명이 이제 통과를 했어요. 네. 근데 3명 중에 이제 1명을 뽑는 거예요. 네. 근데 왜 3명을 뽑냐? 보통 이제 예비 후보라고 또 뽑잖아요. 우리 대학 가면 네. 예비 등록해가지고 이제 한 명이 뭐 아프거나 아니면은 그 입학을 포기하거나 하면 그 다음 분은 연결되고 하잖아요. 네. 우리 뭐 비례대표도 쭉 번호 뽑고 계속 이제 뒤로 넘어가는 것 같이 그래서 예. 3명을 뽑았어요. 1명 뽑는 자리에. 네. 그런데 3명의 후보 중에 종합 점수가 가장 높았던 최종 합격자가 개인 사정으로 입사 포기 의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죠? 첫점자. 2등, 3등이 예, 가야 예. 되잖아요. 그런데 응시 합격자가 없다고 여기서 결론을 내버려요. 왜 그래요? 그랬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나머지 2명은 합격 포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아니 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왜 예상을 해야 했나 봤더니 다른 수시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아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추천받은 사람을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랑 너 그럼 들어올래? 라고 예.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들어갈게요. 얼마나 예. 취직이 어렵습니까? 요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을 들어오겠다고 해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보통은 회사를 들어갈 때 그 회사 가서 면접을 보는 게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냥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면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면접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봤더니 그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그 나경원 의원님 남편 김재호 판사의 지인 사수. 같은 부장판사던 그래요? 사수의 딸이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냥 그 합격 차 2번, 3번 예비 합격자를 얘네가 입사를 하지 않을 거라 예상돼서 자르고 이분이 그냥 쓱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장애인 체육회에서 너네 감사 결과 너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규정 준수하지 않았어라고 이제 약간 경고를 한 거죠. 네. 아니 참 얼마니 얼마나 그 낯짝이 두꺼워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네. 예.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래서 네. 또 이런 건이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게 이제 이 당시에 이 회장이 또 바로 나경원 의원님이잖아요. 예,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자서전을 써요. 무릎을 굽히면 사랑이 보인다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약 500부를 이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 위원회의 돈으로 그래가지고 시도랑 뭐 관계 기관에 이제 배포를 하죠.
야, 이런 그 어디 자료라고요? 다시 한번. 대한장애인체육회. 어. 대한장애인체육회 자료예요. 그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하고는 또 다른 기구군요. 그렇죠. 예, 여기는 예. 이제 공적 기구이고 어. 여기서 니네 잘못했으니까 이것 좀 시정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온 감사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도서 구입할 때는 이거를 다 우리한테 예산 집행하고 사업 계획서에 넣어야 되고 결제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거 결제 없이 그거를 이 책을 샀어라고 이제 이거를 이게 감사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나경원 의원 책을 사서 이렇게 지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이제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을 때 활동비와 차량 유지비를 약 월로 따지면 약 4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받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비상임이었어요. 비상임. 예. 그러니까 비상임이라면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네. 예. 비상임으로 근데 비상임이라면은 출근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그냥 가끔 일 있을 때만 가거나 하는 게 이제 비상임이잖아요. 근데 그 비상임한테 얼마가 지급됐다고? 400만 원 가까이를 월? 예. 그러니까 아니 활동비로 300만 상임한테 400조도 예. 뭐 이거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렇죠. 어? 네. 그래가지고 300만 원 가량을 이제 월급으로 활동비로 받고 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차까지 있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 100만 원 가량을 이제 받는데 보세요, 우리 지금 청년들 그 지금 최저임금 가장 반대하는 당 아닙니까? 네. 청년들 한 달에 월급 200도 못 받는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뭐예요, 비상임으로. 활동비 300에 차량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요.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절차라도 거쳐서 받아야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 활동비를 받으려면 대한체육회 회장의 내부 결재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승인 없이 그냥 쫙 활동비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 좋았네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예.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체육회에서 너네 왜 회장 결제를 득해야 되는 우리 규정을 무시하고 돈 받았어? 이렇게라고 이제 감사 요구를 하는 거죠. 아이고. 네. 아휴, 이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조국이었다면은 네. 뭐 이미 끝났겠죠. 뭐 예. 아마 사형 집행까지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나경원은 수사조차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네. 여전히 그런 윤석열이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고 네. 싸우려고 한다. 정의의 표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아니 안타까운 나경원은 왜 내버려 두고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이런 시정사항이나 이런 감사에 대한 처분을 요구를 하는 공적인 이런 자료를 냈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게 얼마나 그동안 불합리하고 본인 이런 민생을 챙기지 않고 본인과 뭐 자신과 뭐 본인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지를 제가 간단히 브리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이야기는 저희 이 시간에 네. 정말 꼼꼼하게 네, 정말 미동이라도 있으면 브리핑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나경원이라는 한 정치인의 뭐 앞으로의 운명 네.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사회에 이런 그렇잖아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분이 잘못했다면은 남들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챙기고 자녀들의 성공에 관심을 가졌던 그게 죄라고 합시다. 나경원 이게 뭐예요? 온갖 반칙과 네.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딸아들 그야말로 양탄자를 깔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절차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네. 이래놓고는 어디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나경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칼에서 소심하게, 아니 세심하게, 네. 왜 소심하게란 말이 나왔을까요? 세심하게 짚어보고 그러나 작은 어떤 그런 비리에도 저희는 소심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칼 매주 저희가 팟캐스트 업로드 시점으로는 월요일에 만나는데요. 네. 월요일에 만나는 우리 임세은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그 VJ 노래방. 노래방. 여러분 이제 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한번 마스크 써서라도 한번 들러주시면 어떨까. 서울 행당동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앞에 VJ 노래방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예. 자, 임세은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